안녕하세요. 증권계의 손흥민, 김충현입니다. 오늘은 바이오 사용 설명서에 취지에 가장 어떻게 보면 걸맞는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요건데요. 저도 조금 읽다가 머리에 쥐가 날 뻔했어요.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는 백신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.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엔더믹으로 가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, 대부분 업체들도 코로나 관련된 어떤 뭐 치료제나 뭐 진단이나 다 좀 매출이 줄어드는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그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림이 좋겠지만,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성장 동력이 좀 있을까? 성장 동력 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블록버스터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작년에 출시된 렉비오 포함해서 한 3개 정도는 앞으로 5년 안에 한 1조 정도 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,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임상하는 애들이 거의 다 만성질환 그리고 시장성이 되게 큰 질환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또 궁금했던 부분이, 이것도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인데, 나는 RNA 치료제가 이제 우리 그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이 mRNA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면서 큰 시장인 줄 알았는데, 보니까 그거 외에도 두 가지 정도 더 있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. 그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관심 있게 보는 시장이 어디야? 일단 mRNA 포함해서 ASO, RNAi 시장이 있는데, 저는 RNAi 시장이 제일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못 만들게 하거나, 이렇게 그쵸? 크게 두 가지 차이지. 네. 그래서 이게 RNAi가 질병 단백질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, 보통 질병들이 질병 단백질 때문에 그 질병 유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히 RNAi 치료제는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래서 저는 RNAi 쪽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제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를 이제 못 만들게 하는 게,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도 더 괜찮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,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도 괜찮은 거지? 사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네,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결국은 이제 RNA 치료제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, 보고서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장점을 얘기했던 것 같아. 이 RNA 치료제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. 실제로 우리 코로나 백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나왔었고,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많이 갔었던 것 같아. 그런데 이게 빨리 개발될 수 있었던 건 맞는데,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도와줬잖아. 상황이니만큼. 그러면은 결국 코로나가 끝나간다면 이 정책적인 부분도 다시 원래대로 프로세스로 돌아갈 텐데, 그때도 과연 RNA 치료제가 그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좀 장점이 될 수 있을까? 일단 규제 기관에서 빨리 승인을 해줬던 건 맞아요. 근데 딱 한 가지만 놓고 보면 후보물질 만들었던 기간이거든요. 후보물질을 만들었던 기간 자체가 코로나 연기서열 딱 밝혀지고 나서 한 달 안에 만들어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후보물질을 확실히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임상 성공 확률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, 엘랄람이 자기 임상 일상부터 성공했던 확률이 64%라고 발표를 했고요. 64%? 네. 대단하네. 내가 알기로는 신약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한 10년 동안 한 10조 정도 써서 한 자릿수 내외의 확률을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, 네. 굉장히 높아지는 게 맞긴 하네. 네, 맞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되냐,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텐데, 투자 대안을 좁히면 결국에는 이제 화이자 아니면은 엘라일란,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것 같아. 네.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화이자를 봐야 되는 건가? 좀 되게 어렵더라고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해? 화이자를 보는 것도 뭐 대안이긴 하죠. 화이자는 큰 회사고 RNA 산업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, 근데 그런 방법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리스크 헤지적인 측면에서 ETF, 지놈 같은 ETF는 이런 RNA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. 사실 근데 지금 바이오 투자 심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확실히 좀 큰 것 같은데, 물론 최근에 ETF가 역시 바이오 전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성과는 좋지 못하지만, 그래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선 여전히 합리적인 것 같긴 해.
또 이슈가 있어요, 요즘에. 원숭이 두창. 네. 이 막 손에 뭐 수포도 나고 엄청, 그러니까 되게 이건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. 이것도 역시 그 인수공통 감염병인 것 같고. 그러면은 이 부분도 보니까 역시 RNA 치료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,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? 일단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확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 같이 이렇게 팬데믹을 만들 수 있는 감염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있거든요.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다 이제 학습이 된 거죠. 규제 기관도 그렇고 회사들도 그랬고,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본 거기 때문에 한 번 해봤던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, 규제 기관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또 빨리 승인도 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쉽지 않았던 주제였죠. RNA 치료제 관련해서 좀 중요한 질문들 조금 다뤄봤고요. 오늘 얘기 나눴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끝! 아, 근데 어색한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어색한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니, 왜냐면 오늘도 끝! 그 박사님인데 박사님이 너무 청산 유수 같이 해도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.